저는 뭐 극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자두도 아니었던 예.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번 윤 대통령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그 민주당의 만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있을 수 없는 그 탄핵, 줄탄핵 그런 거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죠. 근데 사실 위기감을 느낀 거는 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야당에 그 190석 거의 가까이 되는 그 의석을 얻는 거 보고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과연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섭다. 이제 그 선거를 보고 그렇게 느꼈었어요.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그래도 오겠지 그랬는데 제 예상하고 맞게 계속 야당의 발목 잡기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좀 분노가 좀 치밀었었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는 속으로는 느낄 수 있었지만 말하면 망상이다, 극우 프레임이다 뭐 다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화도 보고 요즘 이제 저희 청년들도 많이 목소리 내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확신을 찾죠. 그래서 영화 보러 왔는데 영화 보니까 참 슬펐어요. 저도 이제 마지막에 그 전한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 그런 거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절망감. 네, 절망감이 이미 뒷좌석에 앉으신 분도 한 분 네네, 영화 끝자락에서 많이 보고, 오해를 하시는데 네네, 많이 슬펐는데 그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이미 데이터가 다 그렇게 깔려 있다는 거, 부정으로 깔려 있다는 거 자체가 그게 더 절망감으로 사실은 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 내도 이미 데이터 값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판은 이미 깔려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법부나 헌법이나 네. 모든 것들이 지금 네, 다 네, 서포트를 네. 그쪽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우리가 뭐 문제 제기를 해도 이거는 뭐 밝혀질 수 없는 부분이고 이미 데이터 값이 깔려 있다는 내용을 보고 더 절망감이 이루어졌죠. 처음에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어요? 지난 총선 보고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사전 투표함만 열리면 이기던 우리 그 국민의힘 투표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게 벌어질까? 새벽에 보면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에 좀 이제 관심이 있어서 거의 새벽까지 보다가 잠이 들거든요. 근데 거의 이기는 거 보고 잠이 들어요. 근데 아침에 보면은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하다. 사전투표 이상하다. 있었어요.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번에 계기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런 개헌의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죠. 주요 네네. 방송 네네. 계속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그쪽에 대한 불신을 갖고 계세요? 안 보죠. 안 보죠. 똑똑한 안 국민들은 보죠. 안 보죠 이제. 이슈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거의 뭐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뉴스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게 사실은 더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 더 힘이 더 있고 네네. 목소리가 더 크니까 네네. 뭔가 이렇게 절망감을 쉽게 느끼시는데 그럼 어떻게 사람들한테 일종의 계몽을 하시고 계세요? 개인으로서. 이거 저는 뭐 일단 가까운 식구들이잖아요. 잘 들어주나요? 안 돼 있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저는 윤종께서 개헌 선포하고 탄핵되시기 전까지는 유튜브를 뭐 왜 보냐, 뭐 왜 갇혀서 왜 사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사실은 유튜브 안 봤었거든요. 그럼 어디서 정보를 구하세요 그러면? 정치 채널 뉴스 이런 거만 봤죠. 그렇게 크게 뭐 예를 제가 들면 뭐 어떤- 개입하는 것도 아니었고 SBS나 TV조선 뭐 이런 것도 봤죠. 그리고 뭐 뉴스 특별히 프로그램. 뭐 그걸 뭐 아니면 인터넷 그냥 검색해가지고 뉴스 보는 그 정도였지 뭐 그걸 더 파고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진짜 거짓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하거나 하면 또 그걸 봤냐고 그러고 그걸 왜 믿냐고 그러고 남편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개엄시키는 것 자체는 예. 진짜 아까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가족들의 반응이 어때요? 잘 들어요? 아니면 이렇게 막 더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갈등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잘 안 들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교회 잘 안에서도 안 그런 이야기 못하게 그러니까 먼저 하고.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있어서 먼저 말을 시켜요. 신랑이 네.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시댁에? 하잖아요. 아니, 신랑한테. 아, 그래서 이제 신랑한테.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절반도 안 듣고, 됐어, 이제 그만해. 그러면 남편분은 그래, 저측에도 관심이 있는 건 그러면?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중도? 중도층인데, 그렇죠. 중도층인데, 그래도 보수 쪽에 조금 가깝기는 한데, 그래도 안 들으려고 해요. 보통은 자기가 좌파측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었고, 맞아요. 그런 쪽에 듣고 있었고, 네, 그들이 옳은 말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대쪽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도 야야 이재명이 이길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써 이길 건데 포기하는 거?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으시면 어떤 분들이 와서 봐야 될까? 아직도 부정선거에 신문 대해서 없는 것 모르고 같아요. 계시다. 저부터도 긴가민가 했었으니까 보수이지만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 이 영화 보면 더 확실해지잖아요. 예, 절망감도 더 들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봐야죠. 그렇지 않은 솔직한 것 거는 같아요. 그때가 그러고 선동이 아니라. 네, 그러고 특히 기자들도 지금 제대로 된 기사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뭔가 모의감을 던져줘도 무서워서 그거를 쓰질 않잖아요. 가지고 해서 가도 위에 사람이 커트시키거나 그러니까 이 아래 사람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세상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일단 저는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거를 알고 양심을 세상에 좀, 양심의 찔림을 좀 예, 받으시도록. 세상에 알려야 돼요. 진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박지원 변호사님이랑 또 민경욱 의원들 조금 잠깐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좀 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줬으면 했었는데 영화에서. 그리고 중국 경찰 직접 봤거든요. 집회 갔다가 중국 경찰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좀 중국의 개입 이런 걸 좀 더 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충분하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 것 같고 끝에 전환기님의 오해라는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대변하는 같은 제 마음을 다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조금 다른 거지만은 혹시 종교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가톨릭이에요? 네. 저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우리 같이 믿잖아요.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또 다른 종교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그냥 종교는 종교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치는 정치니까 나누는 것처럼 지금 정치를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권세를 잡고 모든 국민을 고통 속에 집어넣으려 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네. 저희 가톨릭 쪽에서 그게 더 심해요. 어떤 식으로? 이번 계엄령 일어난 거에 대해서 반응들이 어때요? 신부님조차도 기사 시간에 이거는 나쁜 거라는 계엄 자체는 나쁜 거라는 약간 좌성향의 의견을 강하세요. 이야기한 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그때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또 탄핵되셨을 때도 그런 쪽으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시간에 그래서 사실 또 힘들었어요. 네. 그분들도 일종의 봉사라고 하나? 눈이 가려지고 그분들이 귀가 가려졌으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평화예요. 평화가 맞는 거죠. 평화적인 나라가 되는 게 맞는 거죠. 평화를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가 이런 식으로는 생길 수 없죠. 이건 거짓된 거죠. 예. 그 단면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용을 깊이 모르고 그냥 그 모습으로 서로 다르고 이러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분리로 인해서 평화가 깨진다. 그거는 본인들도 속고 있는 것 같아요. 3.1 운동도 많이 심해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억압도 받고 막 탄압도 받고 했지만은 그것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 국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무력을 사용해서 뭐 군인을 침투하고 그런 명 같은 거를 6.25 전쟁 때 다 피 흘리고 죽고 있는데 유엔 군인들 각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 폭력이라 가지고 안 오면 어찌 됐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